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가끔은 양념이 잘 배어든 갈비까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노후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고기 반찬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내가 먹는 이 고기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젊을 때는 그냥 배부르게 먹고 소화만 잘 되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간과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때 잘못된 고기를 먹으면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이수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고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특정 고기를 계속 드신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심장이 망가지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지금 당장 식탁에서 줄이거나 끊어내셔도 여러분의 혈압은 안정되고 혈당은 조절되며 심장과 간, 그리고 신장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사는 시간은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잠깐,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고기 좀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큰일 나겠어.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며 느낀 사실은 분명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고기가 곧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고기는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떤 고기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에 사시는 69세 최종호 환자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는 마음으로 삼겹살과 양념갈비를 즐겨 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5년 전부터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혈당도 오르더니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버티셨지만 병이 악화되어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결국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 이분은 평생 먹어온 고기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거구나. 반대로 같은 연배의 김종숙 환자분은 다릅니다. 강원도 고성에 사시는 김종숙 환자분도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7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자 고기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양념갈비 대신 오리고기,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차던 계단 오르기가 조금은 편해졌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드시고 계신 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과감히 식탁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70대, 80대, 나아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 4가지에 대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는 바로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베이컨을 구워 드시거나 간단하게 소시지를 드시곤 합니다. 또 캠핑이나 가족 모임 때 핫도그, 햄, 가공된 고기를 즐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음식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암물질과 염분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오래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성면이나 흡연과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래 먹으면 결국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50g이면 베이컨 2~3장, 소시지 1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떨어지는데 가공육 속 높은 나트륨은 곧바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 환자분들 중에는 혈압약을 2~3가지씩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식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진주에 사시는 72세 박안우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빵과 소시지를 즐겨 드셨습니다. 밥보다는 간단하게 먹기 편해서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진단 과정에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가공육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매일 먹은 작은 습관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육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첨가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질산 나트륨인데 이 성분은 고기의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 몸 속에서 단백질과 반응해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해독을 해주지만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 속에는 더 많은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공육을 끊은 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환자도 있습니다. 완도에 거주하시는 74세 이길숙 환자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폴립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때부터 이 환자분은 식단에서 소시지와 햄을 완전히 끊고 대신 삶은 달걀, 닭가슴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불과 6개월 뒤 재검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 내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인도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고기를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공육은 편리하고 맛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것이 편리함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4가지 고기 중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가공육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베이컨, 햄, 소시지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2번째 고기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지만 치명적인 함정을 가진 음식입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입니다. 양념갈비, 불고기, 제육볶음 같은 음식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양념갈비, 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양념된 고기야말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왜일까요? 겉보기에는 그냥 고기처럼 보이지만 양념 안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 간장, 소금, 그리고 각종 조미료가 잔뜩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설탕과 물엿, 짠맛을 강화하는 간장과 소금은 노인의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첫째, 혈당 상승 문제입니다. 양념 고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불고기 양념 한 컵에는 각설탕 10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
아무리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시력 저하, 신경 손상, 심지어는 발가락 절단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숙희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가족들과 함께 양념갈비를 즐겨 드셨습니다. 고기는 꼭 양념해야 맛있지. 라며 주에 2, 3회씩 드셨죠. 하지만 문제는 당뇨였습니다.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고 인슐린까지 맞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식단을 분석해보니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양념된 고기였습니다. 양념을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숙희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동안은 고기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양념이 더 무서운 독이었군요. 둘째, 혈압과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양념된 고기에는 간장과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이 노화되면서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74세 태안에 사시는 조익 환자분은 평생 불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고기 냄새가 나려면 불고기 양념이 최고지. 라며 자주 드셨는데 결국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조사해보니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념 고기를 끊지 않아 나트륨 과다 섭취가 이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양념을 완전히 끊고 나니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간에 부담을 줍니다. 양념 고기에 들어가는 조미료, 특히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 성분은 간에서 해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간 기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독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곧 간 수치 상승과 지방간, 나아가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념된 고기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념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를 드신다면 양념을 반만 넣고 나머지는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또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양념장을 따로 두고 고기를 찍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나아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겁니다.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려 구워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실제로 70세 최순희 환자분은 제 조언대로 양념된 고기를 완전히 끊고 대신 소금 후추만 살짝 뿌린 소고기를 드셨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훨씬 잘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념 하나 줄였을 뿐인데 생활 전반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결국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념된 고기는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 때문에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양념이 바로 병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는 바로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고기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삼겹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회식 문화, 가족 모임, 기쁨과 스트레스 해소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이 삼겹살이 가장 위험한 고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딱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기름진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겹살은 구워 먹을 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기름이 불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즉, 삼겹살은 기름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조리 방식에서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장익준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생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소고기는 비싸고 삼겹살이 제일 맛있고 든든하다. 며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5년 전부터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삼겹살을 끊지 못하셨는데 결국 지난해에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하셨지만 그 뒤로는 삼겹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끊었을 텐데 괜히 늦게 깨달았어. 물론 삼겹살 한 점 먹었다고 바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던 포화지방이 이제는 곧바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 삼겹살은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혈당과 혈압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살코기와 생선으로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68세 황순자 환자분은 삼겹살을 즐겨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완전히 끊고 대신 닭가슴살과 고등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으로 떨어졌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생선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맛이 밍밍했는데 이제는 몸이 훨씬 가볍고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모든 고기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부위, 특히 삼겹살, 갈비, 곱창 같은 부위는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오리, 닭가슴살, 소고기, 홍두깨살 같은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숯불에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 삼겹살은 맛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맛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병원 생활과 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고기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4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고기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치킨, 돈가스, 탕수육, 심지어 삼겹살을 튀겨낸 요리까지. 한 번 기름에 담가 튀겨내면 고기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젊은 사람도 나이든 어르신도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튀기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튀김은 고기를 고온의 기름 속에서 조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 속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살코기보다 기름의 칼로리가 훨씬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고온에서 기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죽음의 지방이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 속 염증을 유발해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 안 되는 지방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롭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튀긴 음식이 손쉽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씹는 맛이 좋아서 또는 입맛이 없을 때 기름진 튀김을 더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군산에 사시는 72세 박중모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주들과 함께 치킨을 자주 드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먹다 보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당 수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동맥경화가 심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저는 치킨을 당장 끊으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치킨과 돈가스를 완전히 끊고 대신 구운 생선과 삶은 닭가슴살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은
140까지 내려왔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킨 끊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끊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훨씬 가볍고 숨이 덜 차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튀긴 고기의 위험이 단순히 살찌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튀긴 고기는 비만, 당뇨, 고혈압의 삼가 고리를 강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죽음의 3대 질환 인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즉, 튀긴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에는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튀기는 조리법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면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이나 에어프라이어 치킨을 선택하세요. 돈가스가 먹고 싶다면 기름에 푹 담가 튀기지 말고 팬에 소량의 기름만 두르고 구워보세요. 맛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또한 튀김을 꼭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빈속에 먹지 말고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소 속의 섬유질이 기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 근본적으로는 튀김 줄이기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고기를 끊는 것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공육과 삼겹살을 줄이고 대신 생선과 닭가슴살을 선택한 환자분은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념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꾼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튀긴 치킨을 끊고 구운 치킨으로 바꾼 70세 환자분은 숨이 차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65세 이후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돼지고기라면 등심, 소고기라면 안심, 닭고기라면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이 좋습니다. 둘째,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잔뜩 넣은 양념을 피하고 소금도 최소화하세요. 간은 허브, 마늘, 레몬, 후추 같은 천연 양념으로 대신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고기의 기름과 나트륨 흡수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세요.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은 고기를 먹는 대신 적당히 드시되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습관의 결과입니다. 65세 이후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 하나가 병원 침대 위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기만 바꿔도 혈압과 혈당은 놀랍게 안정될 것이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식탁에서 가공육 대신 구운 생선을,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튀김 대신 찜 요리를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실버건강TV가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